일본 항공의 기내에서 한 남성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수근거리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가장 큰 항공사인 일본항공에서 근무하고 있는 25살 아키나라고 합니다. 얼마 전 남성 고객분께서 저보고 한국 편을 들었다면서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사진 찍고 SNS에 올리고 해서 유명해졌지만 사실 별일이 아니에요. 고객분이 맥주를 달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제공 가능한 맥주가 한국 맥주인데 이것은 추가 비용이 있다고 알려드린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고객이 품질도 떨어지는 한국 맥주에 왜 돈을 더 내야 하냐부터 시작해서 한국 음식은 다 썩은 거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저보고 한국 사람인 것 같다며 컴플레인을 심하게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은 누가 보아도 제 잘못이 아니니 아무런 징계 없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일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일본항공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건 사실 제 어렸을 때 생각했던 꿈과는 멀었어요. 저는 여행가가 되고 싶어 했죠. 그러던 제가 왜 승무원이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승무원으로 일하며 여행 비슷하게 다니고 있으니 완전히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도쿄의 명문 고등학교인 아자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 학교만 나왔다고 말하면 얼마나 부모님이 교육에 열정적이셨는지 일본인들은 알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적인 교육과 다양한 클럽 활동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잠재력을 키워준다는 것에 가장 큰 목표를 두고 있는 활동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역사를 좋아하고 그 역사의 현장을 여행하여 기록도 하고 알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것이 국가와 사회에 이로운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각자가 사회에 나가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교육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책도 참 많이 읽었어요. 일본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여러 문명에 관한 책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하여 제가 활동했던 클럽이 자원봉사 클럽이에요. 자원봉사에는 해외 활동도 있었거든요. 국내 활동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고 이번에는 해외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클럽의 친구들 모두 엄청 설레어했어요. 드디어 활동지가 발표되는 날이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큰일 났다는 분위기였어요. 바로 활동지가 한국이라고 발표된 것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모두 싫어한다든지 한국에 여행 가면 항상 범죄에 노출된다 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된 이유는 한국이 예전에 일본에 침략당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역사라는 책을 읽어서 알고 있었어요. 요시카와 미치루가 쓴 책인데 한국의 역사적 배경과 이해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한국과의 역사 관련된 내용은 제가 보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는 일본을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의 눈을 가리기 바쁜 어른들이 많았던 것이었죠. 일부는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당연하다는 듯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단지 이슈를 일으킬 만한 소재가 충분하기에 언론에서 저런 사람들을 많이 보도하죠. 이제는 한국에 대한 역사가 많이 알려져서 일본의 행동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저 또한 일본의 행동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했음에도 일본은 여전히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정말 가까운 인접 국가인데 어업 활동이나 정치적인 지리적 문제에서도 갈등이 생기게 되죠. 우리나라지만 죄책감도 없는 것 같네요. 이런 작은 갈등이 언론사에 보도되면서 전 국민적으로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죠. 일본 뉴스에서도 해당 이슈를 보도하면서 한국에 가면 일본인 관련된 범죄가 자주 생긴다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그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가게 된다면 자신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죠. 저도 이 상황에서는 한국에 가지 않는 것이 맞다는 친구의 말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활동에는 목적이 있으므로 이런 생각들로 활동지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힘들었어요. 함께 모여 의견을 취합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한국으로의 여행을 원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클럽 단장이었던 제가 교무실로 찾아갔죠. 저는 어떻게 해서 한국으로의 봉사활동이 결정되게 되었는지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께서 한국의 열렬한 팬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결정이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반영하여 결정하는 것인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좀 더 명분이 있는 발전적인 근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 제가 이상한가요?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아이들에게 공지하고 학교 측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니 걱정 말라며 모두에게 안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어떤 활동이 좋을지 찾아보게 되었죠. 그러자 한국으로 가서 너무 좋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 친구를 모두가 이상하게 여겼죠. 그 친구는 한국에 가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면서 저희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많이 해놓아서 언어 소통에도 문제 없다고 말했죠. 친구는 한국의 문화와 즐길거리 그리고 K-팝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어요. 친구는 그중에서 K-팝을 저희에게 소개해 주었어요. 저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K-팝에 빠져들어 있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K-팝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는데 한국의 노래는 벌써부터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빌보드 차트 1위도 하고 그 상품성을 인정받아 유튜브나 다른 매체에도 엄청나게 소개되고 있었죠. 지금에서야 알게 된 제가 조금은 한심했어요. 워낙 공부만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것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죠. 한국으로 가기 전까지 꽤 많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과 하루에 한 주제씩 주고받으면서 교류하기로 했어요. 이때부터 한국에 대한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요. 부모님들 중에서는 아직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고 뉴스를 통해 접하시다 보니까 아직은 위험한 곳이라고 준비를 잘하라고 당부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워낙에 꽉 막혀서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시지 않았거든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더욱 빠져들었어요. 아직 비행기를 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의 역사를 알면 알수록 대단한 나라였죠. 70년 만에 이렇게 빠른 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시민의식도 일본보다 뛰어나다고 보여졌어요. 한국의 뉴스에서는 철도에 떨어진 사람을 몸을 던져 구해낸 사연이 여럿 있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한국인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다는 기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확실히 일본보다 뛰어난 부분이었죠. 또한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도 엄청나 보였어요. 혹시 일본의 대표 기업인 소니를 알고 계신가요? 거의 일본을 상징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때에는 다양한 사업에서 성공하여 선진 문화를 이끄는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몰락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발전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닫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성공에 머무르지 않아 보였어요. 특히나 삼성과 같은 기업은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죠. 핸드폰을 고르라면 삼성과 애플을 고를 정도로 핸드폰 업계에서는 따라올 곳이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서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일본 공항을 떠나 한국으로 도착하였는데 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고 느껴졌어요. 한국의 공항은 일본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각 나라의 공항은 특별히 더 신경 쓴다고 하지만 한국 공항의 화장실이나 안내데스크, 편의점이나 음식점이 정말 완벽했어요. 외국인들이 방문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공항의 크기도 엄청나서 그 웅장함에 깜짝 놀랐어요. 일본은 지진이나 각종 자연재해에 피해가 있어서 건물들이 낡거나 새로 짓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한국은 자연재해에 안전한 나라라서 일본과 다르게 옛날 방식으로 설계된 건물이 없고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도 들었어요. 한국 공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깔끔하고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이때부터 승무원의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하늘을 날며 이곳저곳을 여행하고 사람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무원들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죠. 저는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멋있는 유니폼에 예쁜 화장을 하신 승무원분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국인 승무원분들은 일본인들과 다르게 키도 엄청나게 커서 승무원의 매력이 한층 더 돋보였어요. 함께 간 주변 친구들도 한국 승무원을 보고 깜짝 놀랐죠. 제가 어렸을 때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았는데 태국에 갔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승무원분들에게 동경했던 적은 없었어요. 한국의 공항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정말 세련되고 멋졌어요. 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죠. 학교 단체로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혼자서 올 때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과 한국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했을 때 공항에 대한 자료는 많이 조사하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공항의 신선함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승무원이 된 지금도 한국으로의 비행을 떠날 때면 옛날 생각이 나서 설레지 않을 수 없었죠. 한국인 분들도 이 소식은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의 인천공항은 스카이트랙스 탑 퍼포먼스 어워드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최고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을 인정받아 스카이트랙스 탑 퍼포먼스 어워드를 수상한 경력이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공항을 한번 가신다면 보는 눈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곳에 도착하니 혹시라도 일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닐지 살짝 움츠러들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에 도착했는데 한국에 대해 혐오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생각과 달리 교복을 입고 이동하는 저희를 향해 흐뭇하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붐벼서 걱정했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죠. 저희를 반겨주니 금세 기분이 좋아졌어요. 마치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반겨주는 것만 같았죠. 저 멀리서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저희에게 귤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일본어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일본에 대해서 더 알아가 보고 싶고 지금은 일본어 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이때 제 생각이 틀렸다고 바로 느꼈어요.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뉴스에서 보도된 것들은 모두 편파적이었구나라고 말이죠. 일본의 일부 편파적인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한국을 이용했던 것이었죠. 저는 한국에 왔지만 마치 보호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를 향한 눈빛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항상 예의를 주시하며 생활하면서 자유를 억압받았던 학교 생활과 달리 한국 공항에 있던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정말이지 자유로웠어요. 그렇다고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자유로우면서 속에 있는 근엄함이 느껴졌어요. 학교 선생님은 공항 로비에서 잠시 동안 저희에게 화장실 다녀오거나 편의점에 들러 간식을 사 먹어도 좋다고 했어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 편의점에 처음 가보았죠. 일본에서는 편의점을 콤비니라고 부르는데 한국은 호칭마저 한국의 고유 언어로 사용하니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저희는 공항을 떠나서 숙소에 도착하였고 짐을 정리한 후 짜장면과 돈가스 중에서 점심 식사를 정해야 했는데 저는 돈가스를 먹으러 갔어요. 일본에서도 많이 먹어본 음식이기에 돈가스가 거부감이 가장 앞섰죠. 일본은 돈가스가 정말 유명해요. 저희는 일본이 돈가스의 본고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 먹어본 돈가스는 정말 최고였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 매장 분위기, 맛, 가격 모두 최고였죠. 그리고 메뉴판도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모둠 돈가스를 먹고 싶어 한 저에게 딱 맞았어요. 등심 돈가스도 맛있었고 치킨 가스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서비스로 우동이 나오더라고요. 한국의 서비스 문화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최상위 서비스였어요. 일본은 단무지 하나를 추가하더라도 비용이 발생되는데 말이죠. 돈가스를 배부르게 먹고 저희는 다음 일정인 한일교류 봉사단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한국봉사단 학생들과 활동 목적이나 그동안의 교류 내용을 공유하였어요. 한국의 학생들도 참 똑똑하고 예의 바르다고 느꼈어요. 거기에 예쁘고 잘생긴 건 기본인 것처럼 모두가 다 멋져 보였어요.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공부한다는 친구는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한국인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든든했어요. 그리고 한국인은 배움의 열정도 많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 갔을 때 일본어를 알고 있는 외국인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벌써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을 5명을 넘게 본 것 같아요. 항상 배우고 발전하는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다시 생각하면 행복했던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정말 많이 생각났죠. 저희가 한국으로 출발 전에 생각했던 두려움은 생각도 나지 않았죠. 한국을 경험해보니 일본에서 보도되었던 기사들이 다 거짓이었구나 느껴졌고 한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주는 나라라고 느껴졌어요. 시민의식도 뛰어나고 요리 솜씨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름다웠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일본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고 성장하는 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일본으로 돌아와서 한국의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승무원이 되었어요. 그때 한국 승무원의 멋진 모습에 저를 상상하며 준비하니 더 순탄하게 취업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 목표는 한국에서 승무원으로 다시 취직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한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더 큰 행복이지 않을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